그리고 이제 업종 수명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종 수명 주기는 196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레이몬 버논 박사가 제품 수명 주기 PLC라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왼쪽 밑에 요 그림입니다. 밑에 이제 도입기부터 그리고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요 곡선은 어떠한 거라도 다 거친다. 기업도 수명 주기가 있고요.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뉴도 제품도 모든 것들이 생겼으면 사라질 때가 있다. 그게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100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종 선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수명 주기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선정하고 하고자 하는 이 창업 아이템이 성숙기에 있는 아이템인지 쇠퇴기에 벌써 빠져 있는 아이템인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상권 수명 주기에도 적용을 했고요. 업종 수명 주기로도 제가 이제 확장해서 제가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기, 그리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자, 여러분들은 우리 일반 예비 창업자들은 이 그래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그래프가 점점점 이렇게 가파른 곡선을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 그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점에 가 있을 때에 성숙기에 있을 때 이 아이템은 선정하기가 되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 쇠퇴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명 주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 곡선을 잘 기억하셔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요 4단계를 생각을 하시든지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요 부분을 생각하시든지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단계 중에서 개발기의 단계에 있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첫 장에 얘기했잖아요. 제품력에 목숨 걸으라 했잖아요. 상품력에 모든 영향을 집중하라 했잖아요. 이 개발기 때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개발기 때 만든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고 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확 기간을 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입기 때는 내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이제 판매하려고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출시했을 때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 제품이, 내 상품이 정말 뛰어난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수익으로 창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품과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입계도 돈만 들어가는 일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업종의 메뉴의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처음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자주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서 성숙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지금 제품 상품이 성장기에서 성숙기 넘어가는 최고의 매출이 지금 올라와서 잘 된다고 판단할 그때 다시 S곡선을 5곳이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성장기에 도달하기 직전에 다시 제품을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광고 홍보를 해서 다시 성장기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핸디라는 사람이 작은 X자 곡선을 그리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왜 망하지 않냐면 그 브랜드, 그 제품을 가지고 계속 작은 S자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업종 수명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010년도에 버블티라는 게 처음 나타나서 고객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버블티는. 그런데 이런 업종은 자, 현재 버블티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있는 공모라는 브랜드
이제 이런 업종들이 사다리 꼭대기 있는 브랜드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핫도그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창 히트를 칠 때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개인 창업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주는 브랜드는 M 핫도그. 요거만 쭉 살아남아 있고요. 세 번째 2012년 컵밥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컵밥도 노란진감이 워낙 많잖아요. 코로나19 때 싸그리도 없어졌습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컵밥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고객들로부터 그렇게 대중적인 사랑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요게 대박이잖아요. 벌집 IFC께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상권 현장마다 가면 매장마다 줄 서서 했는데 요게 이제 엑스파일이라는 곳에서 인공으로 만든 그 양초 성분이 파라핀으로 벌집을 만들었다 해서 이게 보도가 나가면서 벌집 아이스크림이 그냥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짝였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눈꽃빙수 대표적인 것이 썰머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대표가 이제 올해 나이가 36살이라는 아가씨인데 창업 스토리가 제가 시간이 많이 나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한 데다 일본 동경 제과에 2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오면서 빙수하고 떡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보다는 얘가 제품력이나 상품력 제조하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빙수 전문점은 그 브랜드만 계속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치즈 등갈비라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것도 한 2년 정도 반짝하다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것도 방점을 찍잖아요. 대만에서 가져온 카스테라, 왕카스테라. 이게 정말 우죽순으로 상권마다 다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대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나친 분이 있는 그 경영 컨설턴트한테 제가 전화를 하며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하도 히트치길래 그 대표한테 한국에서 지금 대왕 카스테라, 대만의 그 카스테라가 이리 삐기틀 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대만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뭐 크게 고객들로부터 엄청나게 사랑받는 그 아이템도 아닌데 한국에서 이게 히트 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대왕 카스테라도 역시나 엑스파일이 나왔잖아요. 거기 안에 뭐 식용유 가지고 이 빵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 뭐 사실은 빵 만드는데 식용유가 좀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 그만큼 겁난다. 그래서 마치 건강에 마치 해를 주는 것처럼 해서 이 브랜드들이 싹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업종에 대한 역사 그리고 유래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 대왕 카스테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권마다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종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런 역사와 유래 부분은 쭉 공부하셔라.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들어서 마라탕과 흑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흑당도 오래 못 갔어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반짝 아이템들도 있다. 그리고 대만 샌드위치. 왜? 흑당은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달아요. 한번 먹고 나면 잘 안 땡길 정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대만 샌드위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들어온 스토리도. 여기 이제 홍머라는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대만에 사실은 이제 떡볶이 매장을 하려고 대만에 들어갔던 거예요. 가니까 여기 보니까 샌드위치 전문점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와, 저거를 한국에 가지고 오면 대박 터지겠다 하고 대만에 있는 본점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외국 브랜드에는.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인 점포도 많이 생겼지만 고객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라탕이 2019년도에 쭉 진행되다가 달고나 커피가 2020년 나왔다가 반짝하고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크로폴이나 와플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 간식 종류 있잖아요.
이것도 반짝했다가 지금은 잠잠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일리기 돼서 과일빙수, 요게 이제 2020년에 뜨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아이템 중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제가 이렇게 쭉 연도별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 저 아이템들이 수명 주기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는 성숙기로 가고 있는 아이템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많은 인기 아이템들이 기껏해야 한 3년에서 4년, 짧게는 1년에서 2년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 선정할 때 참고를 하시면, 내 업종 자체가 이게 수명주기상 지금 도입기에 들어가 있는지, 개발기에 들어가 있는지, 성숙기 단계인지, 성장기 단계인지, 쇠퇴기 있는 단계인지를 정확하게 그래프 곡선에 한번 점을 찍어 보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성숙기가 긴 아이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점 중에 성숙기가 긴 아이템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떡볶이, 그리고요, 김밥, 치킨, 족발, 삼겹살, 그리고 설렁탕, 곰탕, 음식업 중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안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명주기상 성숙기가 오래 지속되는 아이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짝 히트쳤다가 사라질 것들은 앞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트렌드를 조사를 해라. 이게 유행 아이템인지, 이게 유망 아이템인지,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줄 많이 썼다 해서 그게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의가 하면 경제성 분석, 손익 분석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예비 창업자들한테 상권도 좋고 입지도 좋고 제품력도 좋고 상품력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 손익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매출이 얼마 올라왔을 때 재료비 빼고, 그리고 인건비 빼고, 세금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판매관리비 빼고 했을 때 내한테 돌아오는 순이익이 얼마냐.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줄 서고 하니까, 와, 저게 지금 분식집은 하루에 한 200만 원 올라올 것 같아. 그러면 영업이익을 봤으면 한 20% 정도 영업이 보면, 와, 6천만 원 파면 내가 1,200만 원 정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 부가세하고 그리고 소득세 7% 가까이 내니까, 그리고 감가상각비 투자했던 내 돈 감가상각 빼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것들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내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순이익은 1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들한테 대회비로 이렇게 이제 손익분석 계산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 항목이 많이 빠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 예비 점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영업이익 계산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손익계산표, 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2,000명, 3,000명 예비 창업자를 강의를 하면 손익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박람회에 가서 창업 상담 받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고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향후에 제가 있을 경제성 분석, 손익성 분석에서 그 매장에서 매출이 순이익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내가 이 돈을 1억 5천, 2억을 창업한다고 들었을 때 몇 년 만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제가 강의를 해서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업종 선정하는 크게 4가지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제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경제성 분석, 출점 타단성 분석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